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카걸 관련해서 어, 유튜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을 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카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어떤 폭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반응을 보니까요, 한 뭐 8대 2 또는 9대 1 이 정도로 카걸 채널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반면에 그들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소수지만. 그러니까 옹호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게 뭐가 문제냐? 남한테 뭐 피해 준 거 있냐? 아니면 뭐 금전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냐? 부자로 컨셉을 잡고 그런 영상들을 찍어 올렸을 뿐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 팩트가 아니다. 부자들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고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준재벌급의 부자들이 맞다. 부자가 아니면 그런 영상들을 그렇게 시리즈로 그렇게 계속해서 올리기가 힘들다. 예,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죠.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믿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어떤 그 믿음 체계, 또 신념 체계,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제시됐을 때 사람들을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대부분은 받아들이는데요. 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고 체계,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들과 또 실제 그들의 모습, 뭐 팩트, 이 둘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좀 뭐랄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믿음 체계가 견고한 사람들 있죠. 굳건한 사람들, 사고가 그 플렉스하지 못한 사람들, 그 그러니까 원활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인지부조화 현상이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죠, 종교. 어떤 반대적인 뭐 의견이나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 뭐 목사님 아니면 스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 행태가 그 제시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언론의 모함이다, 반대파들의 모함이다, 이러면서 그냥 결사옹위로 쉴드 치고 나오죠. 그게 보통 이제 종교 문제에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유튜버들도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뭐 흔하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대깨문, 뭐 노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잘 안 바뀌어요. 최근에 이제 그 자살한 저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기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지자들로부터 뭐 성추행을 해도 이 성추행한 그 의혹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또 그 자살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저는 이게 다 인지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이제 그 카걸 사건에 대해서 카걸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견이 그거였어요. 부자 행세하는 게 뭐가 나쁘냐?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였는데요. 물론 이걸 따져보면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뱅이 행세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특별히 막 크게 사기꾼나 하고 비난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부자 행세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것은 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비난 가능성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 이런 걸 예로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학벌 사회를 타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알던 동생 중에 키가 굉장히 조그맣고 남자인데 165도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이 좀 못생겼어. 얼굴이 못생기고 또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30 정도였는데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학교에 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사 편입. 근데 서울대 편입이 뭐 쉬운 문제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특정 외국어에 굉장히 특화된 친구였어요.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직업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친구였는데 서울대학교 마침 그 언어 관련 그 과에서 학사 편입을 뽑는데 학사 편입 많이 안 뽑죠. 한두 명밖에 안 뽑는데 첫 번째 요건이 그거였어요. 그 나라 그 전공 언어에 대한 원활한 구사 능력. 근데 이 친구를 뭐 따라갈 사람이 없죠. 교수보다 회화는 더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그 서울대학교 그 과에 어, 학사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 언어 엄청 잘하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같이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어릴 때 그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취방을 서울대 근처에 관악구 신림동에 옮기고 이 친구가 뭐 한이 많이 맺혔는지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그 과잠 있죠, 과잠. 그것을 사 입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자기 인생이 서울대 들어가기 전과 서울대 들어가기 후로 나뉜다. 서울대 이 과잠을 입고 관악구 거기 신림동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대우가 틀리다는 거예요, 대우가. 미용실을 가도 자기 과잠을 딱 보고 미용사가 서울대생이신가 봐요. 막 뭐 무슨 과고 전공이 어디고 나는 원래 지방 출신인데 뭐 얘기하다 보면요. 금방 친해져가지고 자기가 그때까지 여자들한테 인기가 전혀 없었는데 카톡도 주고받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여자하고 가까워지는 게 너무 쉽더랍니다. 그 전에는 뭐 전혀 연애 경험도 없던 친구가. 그리고 여자들 중에 유독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학벌이 낮고 좀 뭐 이런데 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대생이야. 그러면 일단은 어떤 미래가 뭐 보장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능력을 그 포텐셜하게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뭐 무능력하고 이런 놈은 아니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 남자한테 서울대 다니는 서울대생한테 막 용돈도 대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게 나중엔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랍니다. 그 관악구 그쪽 신림동 쪽에 원룸촌에 뭐 이런데. 그래서 얘가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참 불행하게도 여자들한테는 불행한 게 그때 당시 만났던 여자들이랑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이제 취직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학벌이라는 어떤 그 무형의 가치가요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이희진 사건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희진이가 고졸이죠. 그런데도 그 말빨, 주식 관련해가지고 그 말빨, 사람을 막 그 사로잡는 이 능력으로 그 엄청난 금액을 유사수신 행위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경 TV인가요? 거기도 막 전문가로 출연하고.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만약 이희진이가 뭐 서울대 경제학과 이런 학벌을 갖고 있었다면요. 그 친구가 이제 기소된 그 금액, 유사수신 행위로 모아서 기소된 그 금액의 한 100배는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그 이희진에 대해서 얘는 좀 뭐 사기성이 있다 하고 막 비판했던 그 여자 회계사가요. 트위터에 막 이희진을 처음에 비판하고 나왔을 때 그 이희진 핀테크에 그 돈을 막 넣고 큰 돈으로 이게 돈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이희진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여자 회계사를 막 욕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난 이희진을 믿는다. 이것도 인지부조화의 일종이죠. 아무튼 만약에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희진이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었다면은 훨씬 더 크게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깜빵에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인적 네트워크가 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감옥 가게 납두지는 않았겠죠, 아마.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 학벌의 위상 뭐 이런 거는 똑같은 사람을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파워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요. 이건 그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 그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규태 그 선생 이규태 코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가짜 서울대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가면은요, 가짜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짜 서울대생들이 이제 그 서울대생이라는 거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소품들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여자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화 기법 중에 맥거핀이라는 그 기법이 있다. 맥거핀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관객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범인이다. 실제 범인이 아닌데 야,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트릭이다.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는데 영화 중반부까지 인상 막 더럽고 험악하고 살인 사건 피해자 근처에서 맴돌고 있고 그런 배역의 배우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지만 영화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끝까지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이고 범인은 따로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게 이제 감독이 쓰는 일종의 맥거핀인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가짜 서울대생들도 서울대하고 관련된 이제 이런 소품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대 직인이 찍힌 책을 막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빌린 것 같은 책을 막 손에 들고 다니고 뭐 앞서 말했던 서울대 과잠 같은 거를 입고 다니고 또 뭐 서울대 어떤 매점에서 파는 그 대학 노트 같은 거를 막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면은 뭐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형법이 개정됐는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간통죄를 뭐 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고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면은 여자가 보기에 이 새끼 서울대 법대생이구나 아니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시생이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는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나 서울대생이요. 나 서울대 법대 나왔어.
하고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당연히 뭐 서울대 법대 졸업장을 본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을에 이 정도 말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이 정도 지적인 수준이라면은 이 새끼는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혼자 판단을 하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격리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공부하라고 미천도 대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생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나 사기당했다라고 나오지만 남자는 항변을 하죠. 나는 내 입으로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뭔 소리냐? 네가 혼자 나 좋아해놓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랬어? 네가 나 꼬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흔했대요. 이거 진짜 서울대 그 가짜 대학생 그 사건의 레전드로 꼽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마 1982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거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김찬경이라는 미래저축은행 그 회장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2000년도 이후에 2012년도인가 아마 그때 이제 구속이 된 걸로 아는데 이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회장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레전드 사건을 벌입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아마 서울대 법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 서울대를 다닙니다. 이 김창경 회장이. 그 누구도 그 서울대 법대 안에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당연하게 김창경 선배님 해가지고 같은 이제 학우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학우 겸 뭐 선배님 겸. 그렇게 해서 같이 4년을 다니고 심지어 같이 MT도 하고 학기 중에 이 김창경 회장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그 교수님이 학부 교수님이 주례를 서줬대요. 그리고 같이 학생들이랑 MT도 하고 시험도 보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4년이 지나고 졸업 앨범을 찍는데 심지어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복 입고 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 졸업 앨범에도 나와요, 사진이. 근데 한 학생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야. 뭐냐? 개인 사진을 아무리 뒤져도 그 찬경이 형이 개인 사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주소록을 뒤에 보니까 주소록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무려 4년 동안 학우들을 속인 거예요. 이 김창경 회장은 서울대에 입학한 적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4년 동안 서울대생 행세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졸업 앨범도 찍고 결혼하는데 주례를 그 법대 교수님이 주례를 봐주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가짜 대학생이라는 거를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걸린 거죠. 걸렸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뭐 어디 사칭하면서 뭐 사기치고 다니고 이런 적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기소되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입건이 됐어요. 경찰에.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입건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벌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서울대 학교에 내려오는 완전 그거죠. Catch me if you can이죠. 레전드 사건으로 손꼽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서울대 김찬경 회장 하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돈이 굉장히 많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린다. 영국의 어떤 귀족한테 그 귀족의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에 초대받으려면은 이 사람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어야지
초대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끊임없이 스스로 맥거핀을 쓰는 거죠. 보는 사람으로 유튜브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부자구나. 엄청난 재력가구나라는 맥거핀을 스스로 계속 쓰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나는 부자요 하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 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영국 귀족에게 초대받고 또 엄청난 슈퍼카들을 그냥 무슨 신발 바꿔 신듯이 이렇게 바꿔 타고 다니고 또 막 요트에서도 막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뭐 맥클라렌 그 딸이 직접 영접하면서 초대해가지고 본사를 막 소개해주고 야, 이거 완전 영화네 영화. 어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거의 뭐 개츠비 수준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 기망 아닌 기망, 뭐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그거 자체로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문제죠. 이런 사람이 어디 와가지고 누구에게 무슨 어떤 부탁을 하고 홍보 부탁을 하고 장소 협찬을 부탁하고 하면은 대부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판매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무형의 자산이고 가치란 겁니다. 마치 앞서 말했던 학벌과 같은. 사실 학벌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이런 사람이 뭐 어떤 걸 기획해 가지고 어떤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죠. 아,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어? 이렇게 재력 있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거는 믿고 당연히 살 수가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앞서 이제 서울대 법대 김찬경 회장님 얘기도 했지만 법학서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 자귀와 부자귀 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자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부자귀적으로 다른 대중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연출을 하는 것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이다. 유튜버가 어떤 뭐 공인인지 그냥 민간인인지 그 신분이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 넘어가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하고 함께 방송 인터뷰를 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공인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뭐 방송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SNS가 그냥 단순히 개인 공간이 아니고 요즘은 이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무슨 뒷광고니 이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MCN이라는 어떤 기획사들도 다 뒤에 포진해 있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더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카걸 채널도 그냥 댓글 지우고 댓글창 막아놓고 이러면 안 되고 진솔하게 뭐 테슬라 주식을 진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뻥이었는지 이것부터 솔직하게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실제 부자가 아니다. 다만 그냥 이런 부자들의 삶을 연출을 해가지고 구독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 뭐 악의는 전혀 없었다 하고 한번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